천안 역세권이 국토부 주관 2024년도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 역세권을 천안성장의 핵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다시금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강성기 신임 경제산업위 위원장이 여직원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충남 아산FC가 지난 홈경기에서 아트밸리 응원단을 별도로 등장시켜 서포터즈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단이 시급 10,000원을 주고 단원을 모집한 정황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아산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지원금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늘린 사실을 천안TV가 확인했습니다. 해당 예산 집행권은 특혜 의혹을 받는 유성여 대표가 갖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운영하는 지역 민원 상담소가 시 군별로 편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7월 22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2건의 단독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 역세권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도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천안 역세권은 앞으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 역세권을 천안성장의 핵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030년까지 서북구 와천동 일대 4만 제곱미터 부지에 4,871억 원을 들여 광역교통과 연계한 어반테크 산업 융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 뼈대입니다. 이에 천안시는 인프라 확충에 부합하는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이번에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번 선정에 힘입어 선도지구에 입주한 국내외 입주기업들은 각종 세제, 부담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사업에 선정되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 역세권을 경제, 문화, 활력이 넘치는 천안의 중심지이자 성장의 핵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까지 5천억 정도, 4,871억 정도의 재원이 투입돼서 완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또 많은 인력 고용 창출 효과 외에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경제 산업의 분산 효과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가교 역할 등 부수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정작 천안 역세권 일대 상인들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개발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런 것 정도부터 계속 제 도시재생 사업 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계속 됐었잖아요. 이 박근혜 때, 문재인 때 사업의 성격만 바뀌면서 일맥이 계속 왔던 거였는데 그거는 완전히 지금 위험해졌잖아요. 선도 도시재생 뇌절 사업 완전히 위험해져버렸고. 다른 상인은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확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박 시장은 예산에 대해선 즉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지석 의원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의회에선 올해 2월 이종담 당시 부의장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져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후반기에 접어들자마자 다시 한번 성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의 장본인은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기 의원인데요.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는 강 의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초 이종담 의원의 동료 의원 성추행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천안시의회가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강성기 의원이 의회 사무국 소속 여성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5일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의 폭로에 의해 표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 그 자세한 기록들을 좀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언제 누구랑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강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뭐 안경을 벗어보라면서 뭐 이런 화장하라는 뭐 이런 지적들, 여자는 게으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화장을 해야지. 그 옆에서도 뭐 말렸는데도 계속 그런. 당초 노조는 김행금 의장이 피해 직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의견을 보탰습니다. 천안시의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된 김행금 의장이 그동안 언론에 밝힌 포용의 리더십으로 대화 통해 의견 조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통해 직원 사기 진장은 허울뿐인 약속이 아닌지 묻고 싶다. 하지만 천안TV 취재 결과 노조의 폭로가 있기 전 이미 피해 여직원은 김 의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2달여 뒤에 전보 조치를 약속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에게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한 노조와 민주당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말이 나가면 다 본인들 책임이에요. 난 이 말 밖에 안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괜히 웃고 나갔어요. 노조가 이랬다는 말은 참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봐야죠. 의장한테. 당사자로 지목된 강성기 의원은 억울함이 없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과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천안TV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진실 공방을 놓고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천안TV 단독 보도 이어나갑니다. 지난 1일 아산을 연고지로 둔 충남 아산FC 홈 경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트밸리 응원단이 경기장 중앙에 자리 잡고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구단 서포터즈 아르마다는 이른바 관제 응원단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구단이 시급 10,000원을 주고 응원단을 모집한 정황이 천안TV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구단 측은 이벤트 대행업체가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아트밸리 응원단은 지난 1일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 아산 FC 대 서울 이랜드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트밸리 응원단은 붉은색 상의를 입고 흰색과 붉은색 깃발을 흔들며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반면 서포터즈 아르마다는 경기장 왼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트밸리 응원단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당일 9인 구직앱에 충남FC 기수알바 9인 공고가 올라온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관람하면서 깃발을 흔드는 게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시급도 10,000원을 준다고 알렸습니다. 아트밸리는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 취임 이후 아산시 홍보에 빠짐없이 등장한 홍보 문구입니다. 이러자 서포터즈들은 구단이 자신들을 패싱하고 관제 응원단을 동원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 아르마다 구단은 붉은색 유니폼을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관 단장은 응원이 부족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고 모집은 이벤트 대행 업체에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딱 1년 계약금 딱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뽑으라 그래도 우리가 지원금 더 준 것도 없고. 그거 뭐 서포터 아르마다도 지네들이 서운하니까 저렇게 하겠지만 거기다가 뭐 우리가 뭐 대응해서 뭐 쟤네들 미워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기들 입장이 있는 거니까. 구단 역시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리고 연간 운영 계획에 따른 응원단 보조를 위한 모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지역 축구팬은 응원이 부족하다는 구단 측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아르마다가 못마땅해 응원단을 이원화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단독 보도 이어서 전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은 유성여 대표 선임을 두고 한동안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2024년도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을 예년에 비해 2배가량 증액한 사실이 천안TV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권은 유성여 대표가 갖습니다. 다시 한번 특혜 채용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산시는 아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아산문화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도 아산시가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은 50억 4천여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23억 8천여만 원에 비해 0.5배 늘었습니다. 민선 7기 재단 출연금은 16억에서 23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 시점에 3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문화예술관은 이월금과 인건비 상승 등 증액료는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냥 설명을 일단 드리면 보통 출연금을 한 20억 원 정도씩만 이렇게 주다가 20년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아마 20년대 사업을 못해서 이월금이 18억이 생기니까 16억만 정도 합하면 30몇 억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됐고 또 21년도에도 많이 못해서 또 이월금이 이만큼 생기니까 그냥 전년도 수준은 똑같이 줬고 이렇게 한 거인데. 하지만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의문이 남습니다. 아산문화재단 예산 집행권은 유성여 신임 대표가 갖게 됩니다. 지난 6월 아산시는 유성여 문화정책특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유특보 선임을 전후해 특혜 채용 시비가 일었고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등 의혹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박경기 아산시장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마침 2024년 재단 출연금이 5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산시가 유특보에게 50억 원대의 사업비 집행을 맡긴 셈입니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특혜 시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예술인은 초보 운전자에게 대통령 전용 차량 운전을 맡겼다고 냉소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남도 의회는 각 시군마다 원활한 민원 상담을 위해 지역 민원 상담소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천안 3곳, 아산 2곳이 운영 중인데요. 천안TV가 취재해보니 시군별로 활발히 운영 중인 곳이 있는 반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곳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운영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0년부터 충청남도 의회는 충남 전역에 18곳의 지역 민원 상담소를 설치해 도의원들과 지역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선안에는 3곳, 아산에는 2곳의 상담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은 1곳씩 상담소가 마련돼 운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이 상담소가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꺼내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여나 금산, 예산 등 일부 군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천안이나 아산 등 도시 지역의 경우 도의원들과 일부 관계자들의 간담회, 의원들과 직접 연락이 닿아 민원을 상담하는 경우 외엔 일반적 민원 상담 건수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제 천안TV가 찾았던 천안의 한 상담소는 일주일에 3일, 1일 5시간 정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상담관은 상담소의 유지 관리 업무를 맡거나 민원인에 대한 상담 또는 의원들의 상담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원들의 회기가 되면 민원인들의 상담 건수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상담관 혼자 상담소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민원 상담을 위해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하면 회기라서 내포해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굳이 상담소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산을 들여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 의원들이 이적이 없는 동안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천안의 경우 3개의 상담소에서 970여만 원 이상의 상담관 인건비를 포함해 지난해 약 2,500여만 원에서 2,800여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도서지역인 태안군의 경우 안면도와 시내 간 거리가 멀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정당 간에 있어서도
다른 정당 의원들과 함께 상담소를 쓰는 경우가 많아 약간의 불편함이 따른다고 의원들은 호소합니다. 홍성현 의장은 이 점에 대해 지역에 따른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 계획안을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을 장단점 있잖아요. 아까 어제 얘기대로. 그러니까 시골 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어. 태안 같은이나 서천 같은 데는 동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너무 떨어져 있잖아.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해서 그걸 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을 지역구로 둔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들 새 의원들은 지난 4.10 총선 때 나란히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도 새 의원들은 도심철도 지하화가 천안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천안시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욱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 지역의 새 국회의원들이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후 국토부에서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천안 도심철도의 지하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을 한 목적은 천안 지역, 우리 지역에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사실은 이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국가 재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민간 개발 사업자가 이익이 나야지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익을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고, 이날의 화두는 단연 이 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천안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적극 협력해 사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당사적 격인 천안시는 이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하고 1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비 과다로 지하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TV의 취재에 임한 지역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만들기 전까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가짜 주식 투자 업체를 세워 5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경기 등지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697명에게 50억 원을 가로챈 주식투자 리딩방 총책 A씨 등 조직원 5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경찰청이 가짜 주식투자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697명으로부터 투자금 50억 원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스탁, B스탁 등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 경기 등의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가짜 주식투자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58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15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매수매도한 주식 종목은 실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 화면상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콜센터, 대포 휴대전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충남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콜센터를 통해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 계약인지 의심해봐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지난 19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24년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원 업무 인허가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응 교육에선 악성 민원 사례와 민원 응대 기본 원칙, 폭언, 욕설, 성희롱, 물품 파손 등의 상황에서 대면, 비대면 응대 요령,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 법령 등을 안내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는 민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7일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서 한국전쟁 당시 논산 강경지역을 지키다 전사한 경찰관 83명에 대한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강경지구 전투는 불과 220명에 불과한 경찰 1개 중대가 충남 지역에 내려오던 북한 육사단을 강경지역에서 이틀간 막아낸 전투로 후방 국군 방어선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추도식엔 김장수 대통령실 정무기획비서관,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처장, 백성현 논산시장, 이응우 계룡시장, 유가족과 경찰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골드시티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골드시티 사업이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 활성화와 서울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 추진 중인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서울시는 보령시 일원에 3,000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과 관광, 휴양, 의료, 교육 등 특화 연계 시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골드시티 사업은 균형 발전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초대에서 이번 시간에는 재선 아산시 의원으로 얼마 전 제9대 아산시 의회 후반기 의장님으로 취임한 홍성표 의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천안TV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먼저 일단 의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또 후반기 의장을 맡으신 소감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우리 아산시의회 의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홍성표 의원입니다. 예.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39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 의장이 된 것은 이렇게 사실 무겁게 어깨를 누를 줄 사실 몰랐어요. 예. 근데 정말 그 중책을 맡아서 하루하루 의장으로서 소임과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매일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재선 시의원으로서 이제 6년째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의정 활동에 있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보람됐던 일들, 뭐 힘들었던 일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어쨌든 뭐 저희 2023년 3월에 아산시 집행부가 사업 예산을 저희에게 이제 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마무리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가 미집행하면서 아산시 의원들이 전체 17분 의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거든요. 15일간.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집행부가 그런 시민의 대의기관의 의회의 뜻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와 또 김원복 의원이 둘이 37일 정도를 천막 농성을 했어요. 예, 그 부분에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런 천막 농성을 하는 동안 정말 아산시 집행부는 불통의 행정으로 일관했다.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이 정말 많이 힘들게 했고 그러니 그 당사자였던 시민분들이
학생들의 학부모님 분들이 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제소도 하고 또 시정 권고도 받아냈는데 시는 또 그걸 이행하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은 민사로 좀 지금 행정 소송 중이에요. 민사 소송 중이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산시에 많이 계시고 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집행부의 잘못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듯이 항상 시민들 곁에서 힘이 되고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함께 해결하는 그런 의원의 역할로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2년 동안 이제 박경기 아산시장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셨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의장님 체계가 꾸려지면 또 이렇게 조금 더 집행부가 긴장 상태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다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쵸. 한쪽이 소통 부재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저희 의회한테 소통하자, 화합하자, 협치하자 하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아산시 집행부와 39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의회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 후 사후 정산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때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가 가능해지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부분은 정말 집행부가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도 39만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함께 서로 하는 역할은 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거든요. 목표는 아산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 노력하고 그 부분이 시민들의 삶에 또 아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 의회는 시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풀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잠깐 손뼉도 마주쳐야 이제 좀 불협화음이 아니라 이제 좀 화음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인 복기왕 의원께서 총선 당시 아산 세무서의 이전을 약속을 하셨고요. 의장님도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아산 세무서 이전을 외쳐오신 걸로 아는데 이로 인한 원도심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아산 세무서 이전과 원도심 개발 이 두 마리 토끼 모두 후반기 회기 내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산 시민 3만 8천여 명이 정말 엄동설 안에 서명을 받아서 천안에 있는 세무서를 아산 세무서를 아산에 유치한 거거든요. 근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온천지군의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배방 임시청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산 세무서 측에서 납세자의 접근성 편의와 입지 조건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온천지군의 공공청사 부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 시민들의 접근성과 시민들의 편리성, 주차 편리성 또 그런 부분에서 온천지구야말로 곡교천변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을 통해 접근 편의성이 우수하고 아산시청과 인접하여 시민들의 복합행정 수요에도 부합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사업도 이미 완성됐고 현재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도 다 된 상태에서 예산만 건물만 신축한 예산만 해결되면 아산 세무는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면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서에서 유념해서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아산 세무서는 본래 있어야 할 위치로 옮겨야 되는 것이 39만 아산 시민의 바람이고 저 또한 의정 목표이고 제 9대 후반기 임기 내에 꼭 이거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꼭이라고 외쳐주셨는데 이뤄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끝 질문으로 왔습니다.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많은 얘기를 나누며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천안TV가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 덕분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따뜻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천안TV가 되기를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9만 아산 시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수해도 있고 장마철도 굉장히 어려우신데 저희 아산시 의회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활기찬 시작을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아산 시민 여러분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따끔한 질책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늘 곁에 있으니 우리 아산시 의회를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산시의 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아산시 의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의장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에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죽어도 썬덜랜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영국 북동부 공업도시 썬덜랜드를 연고로 둔 프로축구단 썬덜랜드 FC의 이야기입니다. 썬덜랜드 구단은 1부 리그였다가 2018년 2부 리그로 다음 시즌엔 3부 리그로 강등됐다가 마침내 리그 승격을 이뤄냅니다. 이들이 리그 승격을 이뤄내는 과정은 말 그대로 눈물겹습니다. 얼핏 스토리만 보면 평범한 스포츠 다큐멘터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팬입니다. 썬덜랜드 지역 주민들은 구단을 분신처럼 여깁니다. 리그 강등이란 수모를 당했어도 주민들의 팬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팀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구단이 2부 리그 승격 문턱에서 아깝게 탈락하자 팬이자 지역 주민들은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비통해합니다. 이런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미어지게 하는데요. 조선업, 탄광업을 기반으로 하는 썬덜랜드는 한때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썬덜랜드 역시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자부심이 여전합니다. 이들에게 축구는 고단한 일상을 달래주는 활력소였고 도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구단 역시 팬들과 적극 소통하며 운영 방향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로선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앞서 천안TV는 충남 아산FC가 관제 응원단을 모집했다가 서포터즈로부터 반발을 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비록 구단 성적이 부진해도 팬들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제든 치고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죽어도 썬덜랜드처럼 말이죠. 충남 아산FC는 비록 재정이 열악해도 시민들의 성원만큼은 1부 리그 팀 못지않습니다. 죽어도 썬덜랜드의 감동 드라마를 우리 지역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이에 구단이 팬들에게 더 적극 다가서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신소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